네, 시장이 정말 강하죠.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 시각 현재 2.99% 급등을 하면서 111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자면 기관의 순매수가 5,400억 원,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ETF 많이 사면서 또 금융투자의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팀의 박정우 차장 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증시 한 줄로 좀 요약해보면 글로벌도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났고 한국은 그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 모두 반등 흐름 뚜렷했고요. 1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상승세가 아니었다 할 수 있겠지만 좀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미국 시장이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좀 탄력이 붙은 한 주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확실히 좀 달랐는데요. 네. 이제 5,000P가 기사로만 보던 수치가 이제 아니었고 또 코스닥도 1,000을 넘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연초 이후부터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소외돼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는 코스닥도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도 이제 괜찮았는데요. 항생지수와 유로스톡스도 이제 플러스권이고 니케이 225도 이제 양보합으로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ETF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인 ETF들을 정리해 보면 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좀 키워드 바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수익률 강세는 2차 전지였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ETF가 지난주 29.1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상위 대부분 ETF명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다는 점만 해도 이게 지난주 높은 성과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섹터 급등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업황 뉴스가 좋아졌다는 점도 있겠지만 이제 로봇 산업의 확산과 좀 맞물렸기 때문에 좀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제 로봇 산업이 이제 실제 산업과 일상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에 이제 배터리가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구동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 있는 2차 전지 소재 및 부품 기업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붙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이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있는데요. 이 ETF 경우에 로봇 업종 전반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제 구성 종목 중에서 유로메카와 같은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좀 ETF 수익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은 지난주는 좀 전반적인 수익률 강세는 좀 전고체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섹터가 주도했고 이외에는 좀 개별 ETF들이 담고 있는 종목 급등세에 의해서 주 수익률 상위 종목이 구성된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 시각 현재 7%, 에코프로가 9% 오르고 있으니까 2차 전지 ETF 상당히 수익률이 오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TF를 많이 매수를 했나요? 네, 우선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매매 동향을 보면요. 우선 1위와 잠시만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1위와 4위, 5위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대표 지수가 여전히 좀 순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근데 작년 올해 유사한 흐름이었던 걸로 이제 시장 방향보다는 아무래도 지수 기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아까 이야기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국내 시장 주도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위에 있는 코덱스 은선물이 있는데 금 이제 랠리 이후에 요즘 관심이 또 은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 금처럼 귀금속의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산업재 수요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금에 대한 대체 귀금속이면서 산업 수요도 있는 어떤 자산으로 인식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 이후 한번 좀 보면요. 7위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이제 즉 곱버스도 좀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올라온 구간에서 늘 이제 추가 상승 기대도 있지만 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대비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단기 조정에 대한 경계심도 좀 함께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요 이제 곱버스가 개인 순매수 2위였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클 텐데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앞서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봤듯이 국내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정말 글로벌 증시에서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ETF도 이런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예. 실제 올해 증시를 죄송합니다. 작년 증시를 좀 돌이켜 보면은 작년 경우에는 이제 초에 우리가 이제 조방원으로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죠. 이제 올해도 이제 반도체 강세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휴머노이드와 이제 피지컬 AI가 좀 새로운 키워드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요 두 개 테마 생각해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걸 좀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네. 현대차가 좀 그 중심에 있지 너무 않았을까 좋았죠. 싶습니다. 네, 현대차가 주가 흐름이 아무래도 좀 그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게 이제 CES에서 이제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 선보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 서사가 전반적인 로봇 업종 전반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관심은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부각되다 보니까 관심이 현대차하고 그리고 현대차 계열 기업으로 좀 더 강하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비중 높은 ETF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표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직관적인 건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가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소속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 이제 같이 강세를 보였던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이런 계열사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좀 다른 이제 현대차 비중 높은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 자동차 탑3 플러스 그리고 타이거 200 경기 소비재 그리고 코덱스 자동차 이렇게 비중이 높은 방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현대차가 이 ETF 안에서는 좀 높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한 자동차의 오름세와 관련한 ETF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오늘도 지금 장중에는 3%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1100선에 올라섰는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일단은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안 그래도 뭐 코스피도 이제 5천 넘었고 코스닥도 이제 사실 1000이라고 일단은 이제 인식하고 좀 오늘 오긴 했는데 이제 네. 1100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빠르게 바뀌고 빠르죠. 있어서 사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올해 국내 증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으로 하면서 사실은 올해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이제 갔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해서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아무래도 우리가 K자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네. 비슷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성과를 보면은 우선 6개월 하고 이제 연초 이후 보면 코스피가 정말 좋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 게 또 코스피 200이 또 코스피 지수보다 더 사실 성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더 상위 대형주 쪽으로 좀 힘이 쏠렸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사실 최근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6개월 이상 기간으로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코스피와 비교한 상승률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제가 코스닥 흐름 한번 좀 그래프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뭐 이게 이제 2025년 1월 첫 영업일을 제가 100으로 두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추세를 좀 가져온 건데 이제 5월 중순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 보이다가 2025년이요. 그리고 이제 6월 전후부터 좀 격차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스프레드가 좀 많이 벌어진 만큼 요즘 또 코스닥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또 이제 실제 코스닥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중심 실적 개선이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좀 이런 격차가 생긴 거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어느 순간 소외된 영역 완충해주는 자정작용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중소형주도 다시 봐야 되고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주를 보게 된다면은 뭐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코스닥 전체 이제 분사해서 담는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ETF로 이제 접근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순자산 총액 기준 상위 4개 코스닥 150 ETF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다른 뭐 대표 지수형 ETF를 마찬가지로 네.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이제 ETF 전략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체감할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보수나 유동성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수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은 아무래도 거래대금 볼 때는 이제
코덱스 이제 코스닥 150이 이제 확실히 이제 일일 평균 2천억 정도로 좀 높긴 한데 보수 부분은 이제 에이스 코스닥 150이 아무래도 이제 상장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좀 다른 ETF보다도 더 낮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를 선택하실 때 좀 어떤 거를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뭐 유동성과 보수 기준으로 좀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거를 좀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올라온 4개 ETF는 그래도 상위 4개 이제 순자산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이제 큰 뭐 거래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뭐 큰 불편함은 없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외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ETF가 유망한지 앞서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ETF를 보니까 여전히 해외 지수를 특히나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 많이 사잖아요. 네. 다른 게 좀 있을까요? 네. 해외 쪽에서 이제 뭐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건 AI이기는 하지만 네. 거기서 또 하나 좀 주목했던 분야가 사실 방위 산업입니다. 최근에 그린란드 관련 발언 때문에 좀 관세 이슈도 나왔고 해서 네. 요즘 미국과 유럽 간 긴장 가능성을 좀 다시 의식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또 다시 재무장 스토리가 좀 집중을 받게 됐는데요. 다행히 뭐 최근 다보스 포럼 이후에 이제 뭐 발언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뭐 무력 사용 가능성 선긋는 메시지도 나왔고 또 뭐 관세를 당장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역시 타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이슈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좀 이제 방위 산업이 좀 긴장감 강도에 따라서 좀 가격이 흔들리는 좀 전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좀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은 이제 방산 얘기할 때 미국 방산을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미국 방산이 좀 약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위 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하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을 SNS 언급하면서 거기서 이제 미국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분들은 최근 로봇이나 이제 반도체 시선 쏠리면서 좀 방산이 뒷순위로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 재무장 필요성이 확산되니까 그래서 방산에 다시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방산을 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근데 네. 오늘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 갔던 유럽 방산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무래도 이제 AI나 빅테크 흐름에서 좀 비껴나 있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관심 멀어져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 유럽 내에서도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또 재고 채우고 또 생산 역량을 복원해야 되는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유럽 안에서도 이 섹터는 이제 자기만의 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방산이라고 한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것은 독일의 라인메탈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유럽 방산과 관련된 ETF가 몇 개가 상장이 되겠습니까? 네, 국내 상장 ETF 중에 유럽 네.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하고 이제 하나로 유럽 방산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방산 종목이 이제 유럽에 있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좀 접근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ETF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아마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ETF 둘 다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상장했고요. 둘 다 이제 YTD 수익률 를 보게 되면은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연초 대비 한 3.4% 정도 이제 올랐는데 네. 방산 쪽은 이거를 이제 훨씬 상회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상품 모두 같은 유럽 방산을 담고 있지만 다만 이제 구성 종목이나 좀 집중도 이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은 이제 말 그대로 10개 종목에 집중하는 구조라서 상위 5개 종목 비중이 한 69%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하나로 유럽 방산 경우에는 이제 21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좀 넓게 담고 상위 5개 종목 비중이 좀 49%로 좀 더 분산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종목 구성 방식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에이스 쪽은 이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방산 매출 비중 요소를 함께 반영해서 이제 종목을 좀 구성하는 방식이라서 방산 색깔이 좀 더 짙은 기업에 집중하는 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로 경우에는 이제 방위 산업 섹터 내에서 유동 시가총액 가중 기본으로 하되 다만 이제 종목당 10% 상한을 두는 형태라서 좀 종목 쏠림을 완화하고 폭을 넓히는 구조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틈새 전략으로 유럽 방산 ETF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ETF 투자 전략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팀의 박정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